여러분은 잔혹동화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동화는 아이들을 위해 쓰인 희망차고 행복이 가득한 책입니다. 하지만 잔혹동화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의 결말이 원작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원작과 다른 으스스한 동화 속으로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콩쥐팥쥐입니다. 콩쥐팥쥐는 유명한 우리나라 전래동화로 대부분 어린 시절에 읽고 자랐을 것 같은데요. 동양의 신데렐라라고 불리는 콩쥐팥쥐는 권선징악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리고 콩쥐를 뺀 가족들은 모두 집을 비웁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여의고 계모인 배씨와 못된 자매 팥쥐 밑에서 살던 콩쥐는 계모가 맡긴 일을 하느라 잔치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선녀가 나타나 배 짜는 것을 도와주고 콩쥐를 떠돌던 참새들은 급히 석섬을 찧어져서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선녀가 건네준 비단옷과 꽃신을 신고 잔치에 갑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던 중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립니다. 그 꽃신은 새로 도임한 김감사가 죽게 되고 잔치에서 꽃신의 주인을 찾습니다. 배씨와 팥쥐는 서로 자기 것이라 싸우며 맞지도 않는 신의 발을 우겨넣지만 김감사는 신발 한 짝이 없는 콩쥐를 발견하고 꽃신을 신깁니다. 그 후 김감사는 콩쥐에게 첫눈에 반해 혼인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원작에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뒤에는 동심파괴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활짝 핀 콩쥐를 아니꼽게 보고 있던 배씨와 팥쥐는 고약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팥쥐는 콩쥐에게 같이 물놀이를 가자며 숲속 연못으로 언니를 유인하고 뒤에서 밀쳐 콩쥐를 익사시킵니다. 그리고 콩쥐 대신 자신이 김감사 부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감사는 아내의 얼굴이 달라 잠시 의심하지만 땡볕에 일을 하다가 얼굴이 그을렸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 뒤 콩쥐는 연못에 큰 연꽃으로 환생했고 어느 날 숲 산책을 하던 감사가 이 꽃을 꺾어 방 안에 둡니다. 그런데 감사가 방 안에 있을 때는 활짝 피어있던 꽃이 팥쥐만 혼자 남으면 꽃에서 손이 나와 머리채를 뜯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화가 난 팥쥐는 꽃을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리고 죄가 된 꽃은 오색 구슬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들른 이웃집 노파가 이 구슬을 발견합니다. 구슬은 콩쥐로 변해 자기가 죽은 사연을 노파에게 말하며 김감사를 초대하고 짝이 바뀐 젓가락을 놓아두라고 합니다. 노파는 콩쥐의 원혼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젓가락 짝이 맞지 않는 것을 눈치챈 김감사가 지적하자 콩쥐의 원혼이 나타나 젓가락 짝 틀린 건 아시는 양반께서 부부 짝 틀린 건 어찌 모르십니까? 라고 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콩쥐의 시신을 되찾은 김감사는 팥쥐를 옥에 가둬 고문합니다. 그리고 거열형을 당해 죽은 팥쥐의 갈갈이 찢긴 송장으로 젓갈을 담가 계모 배씨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계모 배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젓갈이 너무 맛있다며 무엇으로 담은 젓갈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감사는 젓갈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배씨는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하고 이후 되살아난 콩쥐는 감사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잔혹동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양의 빨간 모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빨간 두건, 빨간 망토의 소녀라고도 불리우는 이 동화에도 색다른 결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부름으로 할머니 댁에 빵과 포도주가 든 바구니를 들고 가던 소녀는 늑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늑대는 소녀를 잡아먹기 위해 미리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를 잡아먹고 할머니로 변장한 후 소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늑대는 의심하는 소녀까지 잡아먹지만 늑대를 발견한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갈라 빨간모자 소녀와 할머니를 꺼내주며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빨간모자 이야기는 콩쥐팥쥐와 같은 구전동화로 숨겨진 결말이 아주 다양한데요. 소녀는 원래 빨간 망토가 아니라 하얀 망토를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쿠키 심부름을 가던 중 수상한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저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입니다. 소녀는 친분이 있던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친근하게 대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남자는 소녀를 못 알아보고 겁탈합니다. 그 탓에 소녀의 망토는 피로 물들어 새빨간 망토로 변하게 됩니다. 소녀는 눈물과 피를 뚝뚝 흘리며 할머니 댁으로 마저 향했고 손녀의 모습을 보고 놀란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남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이 깨고 자신이 한 짓이 들통날까봐 소녀의 핏자국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남자는 할머니와 소녀를 망치로 때려 죽인 후 벽난로에 던져 시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런 도중 숲에서 사냥을 하다 핏자국을 보고 할머니 댁에 도착한 사냥꾼이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남자는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망치를 들고 뛰어들지만 결국 그는 사냥꾼이 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잔인하고 기괴하며 어두운 결말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아기자기한 과자집이 나오는 반면에 원작 동화에서도 남매가 마녀에게 쫓기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띠는 동화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숲속을 헤매던 남매가 빵 조각을 흘리며 과자로 만들어진 마녀의 집에 들어가 마녀를 무찌르고 마녀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동화 속에 나오는 마녀는 아름다운 제빵사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워낙 실력이 출중했기에 금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동네뿐 아니라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빵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남매가 제빵사에게 찾아가 빵 굽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마음씨 착한 제빵사는 남매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던 남매는 조금밖에 배우지 않았는데도 도대체 언제 실력이 느는 거야? 일부러 노하우를 안 가르쳐주고 부려먹는 거 아니야? 라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지만 남매의 실력은 여전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남매는 슬슬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고 배우는 것보다 그녀를 없애는 게 빠를 것 같다며 끔찍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남매는 제빵사 몰래 빵에 독을 넣어 만들었고 그것도 모른 채 빵을 팔던 제빵사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하며 마녀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결국 제빵사는 재판을 통해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남매는 제빵사가 운영하던 제과점을 인수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던 동화의 엔딩이 이토록 무섭고 음산하다니. 한편으로는 흥미로우면서도 아이들이 읽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잔혹동화는 이해에도 아주 많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화홍련이었습니다.